엄밀히 따지면 킬레이트 된 걸 써야 돼요. 칼슘은.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칼슘을 해요. 켈레이트화는 알죠? 킬레이트화가 돼 있는 거를 써야지 다 맞는. 무조건 앞에 하여튼 킬레이트라는 말만 돼 있으면 비료든 뭐든 기본 막 한 7, 8만 원 확 올라가요. 그러면 집에서 킬레이트화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칼슘에 한번 적어놓으세요. 칼슘에 아미노산을 섞으세요. 칼슘에 아미노산을 섞는데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상관없어요. 아미노산을 섞으세요. 난 아미노산 한 포대 살 돈도 없다. 그러면 미리근 갖다 섞어버리세요. 그러면 반킬레이터가 됩니다. 아미노산의 그 카르복시안의 아미노산기가 칼슘들을 막 으깨요. 그래서 이렇게 잘 풀어놨다가 한 1시간 뒤에 뿌리시면 돼요. 그럼 반킬레이터가 됩니다. 박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연구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고온기 때 칼슘 잘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야간에 호흡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호흡작용을 못하게 하려면 고온기 때 얘가 좀 나무가 날이 너무 뜨겁다 뭐 이렇게 되면 저녁 무렵에 좀 선선할 때 칼슘의 아미노산을 섞어서 확 뿌리세요. 그러면 야간 호흡작용이 좀 덜해집니다. 지금 칼슘을 예. 만개 직후 착색기 비대기에 연면시비 해놨는데 그때 그러면은 어떤 칼슘을 줘야 돼요? 그냥 그 농협 가면 질산 칼슘이라고 이제 그거를 주나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면 네. 지금 아까 황산 마그네슘하고는 이제 섞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만약에 혼용을 하고 싶으면 마그네슘은 어떤 마그네슘을 줘야 그냥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냥 그 농협에 조건한 네, 마그네슘 파는 거. 뭐 무슨 녹색탄 네.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요. 네, 오리지널 마그네슘. 근데 이렇게 막 이거 하기 싫다. 체리 해봤자 얼마 되나. 막 이런 거 하기 싫다 그러면 그 칼마그 있잖아요. 칼마그. 칼슘과 마그네슘 섞인 거예요. 그거 한 3봉 사다 놓고 3번만 치세요. 만개 직후 착색. 최소한 요 정도 3번이라도 치세요. 요렇게 해놓은 이유는 오래 쓰시라고 싸놓고. 오래 쓰다 보면 돈 벌 때 있으면 이제 이런 거 싸구려 안 쓰고 킬레이터 된 거 쓰겠죠. 처음. 그때 되면 한번 대박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여튼 칼슘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그 반에서 넣는 칼슘제도 껍데기가 갈아나는 그것도 뿌리면 안 돼요? 아, 폐화석이요? 폐화석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따지면 힘든데 폐화석은 그 토양 검사를 했을 때요 칼슘 부족이 나오면 폐화석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시면 안 돼요. 폐화석은 그냥 주면 안 됩니다. 효과가 없어요. 칼슘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 용성인비도 제가 용성인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용성인비도 pH가 높나 낮냐에 따라서 용성인비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pH가 높을 때 낮을 때 뭐 이럴 때 그걸 다 따지셔야 돼요. 그때는 뭐 뿌리고 뭐 뿌리고 이런 것들. 엄밀히 따지면 그걸 다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농사를 짓는 거지 학자들이 아니잖아. 근데 과학적 영농을 하려면 귀찮아도 그런 데이터는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pH가 5.5에서 6일 때는 어떤 비료를 중점적으로 줘야 되고 내 토양에 평균적인 겁니다. 물론 토양 검사할 때마다 토양이 있으면 적극과 이쪽이 틀리죠. 틀린데 그래도 평균적인 pH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6일 때 5.5에서 6일 때 뭐를 주고 정상일 때는 뭐를 중점적으로 주고 알칼리 토양일 때는 뭐를 중점적으로 주고 이게 딱딱딱 돼 있어요. 기술센터 가면 다 있습니다. 자료가.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그걸 자료를 다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농민들이 갖다가 안 써요. 어디 가시냐면 농민들은 농약사 갑니다. 농약사 가면 다 해결해 줍니까? 근데 기술센터 가면 정말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토양 검사하면 뭐 가서 받아오시거나 집에서 가만히 그 쪽지 하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기술센터 가서 그 pH에 맞게 그 자료집들이 있거든요. 웬만한 기술센터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집에 맞게 뭐를 줘야 되는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근데 기술센터 직원들도 가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자료집이 막 그 저기 서재에 이렇게 꽂혀져 있거든요. 꽂혀져 있는데 먼지가 쌓여요.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가서 귀찮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그냥 간략하게 꼭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가 또 여쭤보셔도 돼요. 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 뭐 있습니까? 예. 그 용성인비와 칼슘하고 항상 마그네슘은 그냥 오지에 뿌릴 때는 관계가 큰가요? 바닥에 뿌리는 거요? 예. 바닥에 뿌리는 건 용성인비는 바닥에만 뿌리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제가 칼슘 비료하고 항상 마그네슘 비료도 예. 포토스케어 같이 섞어서 예. 그거는 포토스케어. 그 석회고토라고 있거든요. 입상 석회고토. 그거를 뿌리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섞여져 있어요. 근데 그건 1년에 한 번 뿌리는 건데 거의 뿌릴 일이 없어요. 아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 토양 검사를 했는데 토양 검정 결과가 칼슘과 마그네슘이 현저하게 낮게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나 이런 데다 올리잖아요.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라고 거기 써 있는 걸 제대로 모르시니까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유효인산 유기물 함량 올리고 유효인산 올리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만 보시면 되냐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해에 석회고토를 뿌리셔야 돼요. 입상 석회고토를 꼭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상 석회고토를 뿌리셔야 되고 만약에 인이 낮게 나온다. 인이 낮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인이 낮게 나올 때는 아까 용성인비나 용가린을 뿌리는 거예요. 용가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이 낮게 나오는 경우는. 그래서 용성인비는 그냥 뿌리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칼슘만 낮게 나온다. 칼슘만 낮게 나온다. 즉 적정 범위 이하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폐화석을 뿌리는 겁니다. 입상 석회고토를 뿌리셔봤자 아무 효과 없어요. 그때는 폐화석을 갖다 뿌리면 폐화석은 정부에서 공짜로 주잖아요. 그냥 그거 갖다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폐화석에다가 보카린이라고 있어요. 보카린 섞어서 뿌리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 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pH가 그 적정, 그러니까 과수의 적정이 보통 6에서 6.5 요 정도가 적정인데요. 과수에는 만약에 5.5에서 6 사이잖아요. 이때는 6에서 6.5면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5.5에서 6이면 거의 산성이잖아요. 5에서 6도 그렇고. 그러면 대부분 다 양분 흡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나무가 비실비실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칼슘이 제일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칼슘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문제가 되는데 대다수 올리시는 거 보면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올리시는데 마그네슘이 문제가 되면 질소가 부족해져요. 질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토양이 산성 토양이다 이러면 칼슘, 마그네슘, 질소를 특히나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알카리 토양은 딱 신경 써야 될 건 하나입니다. 미량 요소, 철, 아연, 망간 이거 부족만 일어나요. 그래서 저 우크라이나, 터키 같은 경우는 아연을 필수적으로 뿌립니다. 거기는 알카리토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그럴 리 없어요. 만약에 내 체리나무가 아연 부족, 뭐 철 부족, 망간 부족 이런 거 나왔다면 그냥 체리 뽑으시고 딱 다시 만드시고 계속 알카리토형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토양 검사를 하니까 네. 산도가 4.5가 나오더라고요. 토양이 산도가 4.5 나오면 다시 블루베리 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 칼슘 가리 마그네슘 무조건 결핍 와요. 토양이 산성화돼. 미량 요소 그 다음에 또 체리 잘 살린다고 미량 요소 뿌리셨잖아요. 네. 그럼 토양이 중금속화됩니다. 산성화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걔들이 중금속화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인산이 구용성이라 움직이지 않겠죠. 그럼 인산 결핍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그네슘이 없으니까 인산이 수용화, 가용화가 안 돼요. 인산 결핍이 오죠. 인산이 뿌렸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뿌리가 먹어서 유기산, 근산을 방출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온통 균들이 득실거려요. 그러니까 빨리 산성화를 막으시려면 소독제를 지금 뿌려가지고 소스케 바로 뿌리면 뿌리 타는. 석회부터 뿌리시고 물 잔두줄 계속 엎으셔야 돼요. 유기물 함량 높이시고. 체리가 잘 되는 산도는 똑같습니다. 6에서 6.5.
과수와 똑같다고 보면 돼요. 뭐 책자에는 5.5에서 6 뭐 이렇게 돼 있는데 6에서 6.5. 6이면 가장 좋죠. 근데 대다수 우리나라 토양에 6에서 6.5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힘들죠. 맞추기가. 이 정도 하고요. 점심 식사 장소는 저기 있고요. 팔메트 그 공장 주소 여기 지금 저